자, 266번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건 32년 3월 12일 가와 중국 의용군의 한중연합군은 영릉과 뒷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요격하여 수시간의 격전을 벌였다. 적은 마침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몰과 함께 패퇴하고 말았다. 자, 보시면 한중연합작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한중연합작전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만주사변. 자, 만주사변으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된 거고요. 자,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 자, 한국 독립군 플러스 중국 포로군이죠. 자, 그리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포 전투까지 한번 써볼까요? 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2, 33, 그 시기니까 한중연합작전은 30년대 초 남만주? 자,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 플러스 중국 의용군 그리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 자,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한국, 포로, 쌍사대동, 조선, 의용, 영흥. 이건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영릉가. 여기 영릉가가 나왔으니까 조선혁명군. 자, 우리는 하나 더 합시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다 써야지. 네, 지청천. 그리고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양세봉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 자, 그럼 1번. 양세봉을 총사령으로 하여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다? 네. 1번이 정답. 2번. 지청선의 지휘 아래 북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다. 자, 그러면 여기처럼 한국독립군이겠죠. 2번에 한국독립군. 3번.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 독립동맹 산하 무장단체로 조직되었다. 자, 조선 독립동맹 산하 무장단체로 조직된 거는 조선 의용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대로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에 참전했다. 한국 광복군. 정답은 1번. 자, 가 조직은 무엇인가? 1937년 6월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조직 가의 대원들이 일제의 전략상 요충지인 함경남도 갑산의 보천보를 습격하여 주요 기관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퇴각한 전투이다. 일제의 행정관청을 태우고 조선 조직의 도움을 받아 압록강을 건너다 추격하는 일본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가의 국내 조직 색출과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공세를 펼쳤다. 자, 그러면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게, 자, 요 한중연합작전이 실시가 됐던 게 30년대 초죠. 이 전쟁 이후에, 요런 이제 전투들 이후에 요 독립군들은 대부분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만주는 지금 일본이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독립군들은 다 떠난 거죠. 근데 이제 만주에 조금씩이나마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좀 남아있었고,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과 또 연합해서 일본에 저항을 하는데, 자, 동북은 중국 전체에서 만주 지역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만주에 있는 항일, 일본에 저항하는 연군, 중국인과 조선인의 연합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 36년에. 자,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에서 조선인 간부들만 모아서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 자, 그리고 조국광복회는 국내로 진입하는 진입작전들을 펼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국내로 진입해서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전투가 보천보 전투. 이 보천보 전투가 함경남도 갑산.
그리고 김일성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전투죠. 그래서 보천보 전투까지. 자, 그럼 여기서 가는 뭐냐라고 했으니까 조국 광복회 찾으시면 되겠죠? 답이 바로 나왔네. 1번. 자, 그러면 조선의용군. 여기서 조선의용군 42년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대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 세력인 거고요. 3번 육군주만 참의부. 자, 여러분 육군주만 참의부도 들어봤지? 3부 할 때 나오지 않았어요? 3부 중에서 3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 그 중에서 참의부가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하고, 자, 그러면 육군주만 참의부는 3부 중에 하나고 임시정부 직할. 임시정부 직할부대죠. 그러니까 참의부를 설치할 때, 만들 때, 조직할 때 임시정부와 연결해서 야, 우리 이거 만든다? 너네랑 우리랑 연결된 거 맞지?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받은 거에 말하잖아. 그래서 임시정부 직할부대죠.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 이거 자유시참변에 참여했던 간도참변 이후에. 자, 언제 만들어졌냐면 20년 12월에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해서 조직된 게 대한독립군단. 자, 정답은 1번 268번 봅시다. 자, 다음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항커우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자, 항커우라는 지명만 보더라도 그거구나. 또 나만 아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아는 거죠? 자, 부대는 한 개 총대 3개 분대로 편성되었는데 100여 명의 대원들은 대부분 조선민족혁명 단원이다. 여기 또 딱 힌트가 나왔죠. 자, 총대장은 황포군관학교 제4기 출신인 진국빈이며 부대는 대일 선전공작과 대일 유격전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 한중연합작전 이후에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어디로 가요? 본토로. 그래서 본토에서 조직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 중에서 민족혁명당. 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죠. 35년에.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조선혁명단, 여러 단체들, 5개의 단체들이 연합을 했는데, 이 단체가 너무 의열단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기분 나쁘네. 그래서 단체들은 빠져나가고,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들어오고 개편이 된 거예요. 뭘로 개편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으로 1937년에 개편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체. 제가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임시정부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고, 어쨌든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개편이 돼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이 1937년에 조직이 되고, 자, 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대로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인 거예요. 1938년에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자, 여기다 특징 한번 써볼게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음. 그리고, 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부대. 조선인 무장부대 또는 독립군 부대. 여기서 중요한 건 최초로 조직된 조선인 무장부대다. 독립군 부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이 조선의용대가 분열이 된 거 알죠? 분열. 그래서, 자,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다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연합해서 다시 조선의용군을 편성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로 합류했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합류. 자, 요거는 연도까지 한번 써볼게요. 한국광복군에 합류한 건 42년. 네, 요 연도까지. 여기도 42년이긴 한데 연도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 자, 그러면 재심은 볼까요? 1번. 자유시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자유시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럼 굳이 찾자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예, 여기 있네요. 한국광복군에 합류. 맞고. 3번, 삼부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다. 여기로 갈게요.
한국광복군 이거 뭐라고 했지? 자,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남만주에 있는 국민부 산하의 군대다. 그러면 조선혁명군을 찾으면 되죠. 조선혁명군. 자, 4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여러분 쌍사대동은 뭐죠? 한국독립군. 그치. 한국독립군. 쌍사대동은 한국독립군. 정답은 2번. 자, 269번. 다음 미주치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 자, 이번 연합군과의 작전은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하였다. 주석과 우리 부대의 총사령관이 계속 의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일의 중대성을 절감하였다. 드디어 시기가 온 것이다. 독립투쟁 수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시기가 온 것이다. 이때의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했을 때와 다른 긴장감이었다. 목적은 같으나 그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뛰어든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조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 독립군 부대가 조국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쫙 세웠다. 자, 이거는 뭐죠? 국내 진공작전이죠. 자, 그러면 국내 진공작전을 이건 사실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시도 또는 준비. 그래서 한국광복군. 1940년에 충칭에서 만들어진 한국광복군. 자, 그러면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일들을 순서대로, 시기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41년. 자, 대일 선전포고를 했어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요. 1942년 조선 의용 대의 일부가 합류했어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했고 1943년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했죠. 자, 그리고 1945년 9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죠. 시도. 뭐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요거 지금 연도별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시문 옳은 것 1번.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에서 항일전을 벌였다. 자,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지방에서 싸웠다? 활약을 했다? 이거는 조선 의용군이죠. 그래서 중국 팔로군과 함께. 자, 그럼 조선 의용군이 중국 공산군과 함께 이긴 전투가 뭐야? 이겼어.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어.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자, 두 번째, 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중국 의용군. 자, 그러면은 조선의홍 영흥이잖아요. 그래서 조선혁명군. 자, 3번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조선인, 한국인 군사조직이었다. 자, 이거는 조선의용대. 4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하여 공동작전을 펼쳤지. 43년에? 네, 그래서 정답은 요거네요. 이거.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민족운동. 자, 다음 강령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요 강령만 딱 보더라도 우리 이제 알지. 무슨 단체죠? 신간회. 이쯤이야 뭐. 신간회는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존재했고요. 자, 그럼 신간회는 누구랑 연합한 거예요? 이거 좌우 합작이잖아요. 민족유일당운동. 누구랑 연합했냐면, 그렇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이랑, 자,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고, 그리고 2만에서 4만 명 정도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다.
자, 이 단체는 합법적 단체고 비합법적 아니에요? 합법적 단체이면서 개인 본위의 단체예요. 여기서 개인 본위라는 건 단체로 가입할 수는 없고 개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회가 있고 본부가 있잖아요. 자, 중앙 본부는 민족주의 성향이 조금 더 강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회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간회. 자, 그리고 활동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예를 들면 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참여했다라는다. 또는 뭐 광주학생 항일운동 참여했고 민중대회 개최 시도했고 이런 거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자, 정우회 선언이 단체 창립에 영향을 끼쳤다. 네,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조선 민흥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만 회원가입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개인 본위의 단체다. 자, 디귿, 비합법 단체로서 노동쟁이 소작쟁이를 지원했다. 자, 비합법 단체가 틀린 거죠. 합법 단체예요. 그럼 뒤에 노동쟁이와 소작쟁이랑 이런 거 뭐 지원했다? 이거 맞지? 이건 맞아요. 예,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만 틀린 거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자극을 받아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개최 시도했다라고 해야 되죠. 하지만 실패니까 이렇게 개최했다. 단정적으로 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니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271번 이어서 볼까요? 다음 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사정연구회 정우회 같은 좌우협력운동 단체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에는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천도교 구파, 불교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에 약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고 4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자, 신간회의 본부나 마찬가지인 언론사가, 그러니까 신간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언론사가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계열의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다는 거. 자, 1번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 설립을 하는 운동을 펼쳤다. 자, 여러분 대학 설립하는 운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그러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언제? 1920년대 초예요. 자, 그리고 나왔으니까 하나 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뭐라고 그랬지? 구호? 자, 이거는 우리가 돈 모아서 대학 만들자. 그러니까 구호는 뭐냐면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이런 식. 맞아, 이거예요. 1,000만 원 만들어서 대학 설립하자. 자, 물론 실패. 자, 그 대신 일본이 하나 만들어줬지. 경성제국대학 24년. 이 연도 물어볼 때 가끔 나와요. 1924년이 경성제국대학이죠.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아니라는 거 신간에 있기 전에 이따 없어졌어. 이따 실패했어. 그래서 1번이 일단 이제 정답이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2번.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반대했다. 맞아요. 왜냐면 신간회가 워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했나? 하는 것까지 신간회가 다 주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맞아요. 4번. 광주학생 운동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거죠. 272번.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함은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생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자, 일단 이렇게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운동, 소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형평운동.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 누가? 백정이.
언제? 1923년에 어디에다가? 진주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백정이 주도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냐? 자신들에 대한 이제 신분적 차별을 없애달라는 거죠. 자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틀린다고 했죠. 왜냐면 신분제는 진작에 1894년에 없어졌으니까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고 백정들에 대한 차별 그래서 차별을 없애달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선형평사 진주에서 있었던 조선형평사 1번 경남 진해에서 있었다? 아니고 진주 두 번째 도시 하층민이 중심이 되었다? 아니고 백정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맞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해방이라는 건 독립운동이죠. 이런 항일운동까지 하게 되었다. 다만 나중에는 이 백정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좀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반형평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해요. 저것들 막 이러면서 이제 업신여기는 반형평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위축되는 거지, 활동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주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약화돼 버린. 그게 바로 요 형평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단체가 결성된 해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여기다 써볼까요? 노농총동맹. 자, 조선 노농총동맹은 1924년에 자, 노농총동맹이 두 개로 나눠지죠. 조선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 조선 농민총동맹 이렇게 나눠져요. 자, 1927년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여기 보시면 노동, 농민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조선 노동총동맹은 24년이에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23년인지 4년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암태도 소작쟁이 23년.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24년. 여기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것 좀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요 조선 형평사는 23년.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체크해 주세요. 일단 4번 틀렸고 정답은 3번. 자, 27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1운동 이후에 유입된 이 사상은 청년 지식인치를 중심으로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의 저작이 널리 읽혔다. 이 사상은 사회경제적 민족운동과 문예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회주의 사상이고요. 자, 이 사회주의 사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죠. 아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고 문예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은 뭐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일단 여러분 아시죠?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안 써도 돼. 뭐 그걸 또 쓰고 있지 마. 그냥 우리는 요것만 25년 요것만 하면 되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니까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예술가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학 활동.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그래요. 신경향파 문학. 요것까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 카프, 그리고 문학은 신경향파 문학.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전국 규모의 언론 조직인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자, 조선 청년 총동맹은 청년운동이겠죠? 이거 맞겠지? 사회주의 영향?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보통은 조선 청년 총동맹이 언제 만들어졌냐를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1924년. 자, 2번. 언론사 주도의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한 건 동아일보.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은 31년에서 34년. 자, 문맹퇴치 운동 중에 하나고 농촌 계몽 운동에 해당하는 게 분화로드 운동인데, 자, 그럼 이거는 사회주의 영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동아일보잖아. 아무 상관이 없죠. 민족주의 계열이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3번. 카푸는 계급의식 고취하는 문학작품을 발표했다. 네, 뭐 사회적 영향을 받았으니까. 4번. 조선공산당이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자, 조선공산당은 25년에 처음 창립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사회주의 아닌 거 골라라. 분화로드 운동. 이 분화로드가 러시아 말이기 때문에 이제 자칫 사회주의 영향일 걸로 알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정답은 2번. 자, 274번 볼까요? 다음과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급자족,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진로, 조선인이 살 길은 토산장려, 근검절약분, 사회 봉공적인 생산기업을 일으키라. 자, 자급자족해라. 우리 물건 쓰자. 라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물산장려 운동. 자,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 자, 그러면 물산장려 운동의 계기가 된 건 뭐예요? 계기가 된 건 일단 회사령이 폐지돼서 일본 물건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일본 회사가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관세 철폐가 된다더라 소문이 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령이 이제 그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났고 당연히 내용은 국산품 애용 운동, 뭐 근검 절약 뭐 등등등 이런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산장려 운동은 주로 민족주의가 많이 주도를 했고 누가 비판했어요? 사회주의 계열이 너네 일부러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조선물산장려회라는 단체가 주도했고 여기에 학생단체 자작회, 그 다음에 부인단체 토사내용 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일제의 회사령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회사령 1910년. 회사령이 아니라 회사령 폐지를 계기로 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참여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정답은 2번. 3번 천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뭐였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천만원 모아서 뭐 할 거야? 대학 설립할 거야. 그거잖아요. 자, 사회주의 계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비판이 있었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75번.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농촌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제의 저미가 정책. 저미가 정책이라는 건 쌀값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저미가 정책 때문에 자, 지주의 수입이 감소하자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함으로써 손실분을 보충하려고 했다. 암태도 지주 문제철도 7할 내지 8할의 소작료를 징수했다. 이에 소작인들은 서태석이 주도하에 소작회회를 조직하고 문제철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약 1년간 소작쟁이를 벌였다. 무슨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자,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 있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 중요하죠? 성과가 있었지. 그래서 소작률을 약 40%까지 낮추는 결과를. 그러니까 원래는 7, 80%였어요. 그런데 40%까지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성과 있다. 알겠죠? 자, 내가 만약에 10가마니 생산하면 7, 8은 다 지주한테 줬었는데 이제는 4개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성과를 거두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태도 소작쟁이랑 잘 비교되는 게 이건 이제 소작쟁이 중에 대표적인 거죠. 노동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원산노동자 총파업. 자,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여기서 중요한 거 성과 있어 없어? 없었다는 거. 성과가 없었지. 그래서 여기는 성과 있고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성과 없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여러분 공출제는 언제 있었죠? 30년대 말이겠죠? 1930년대 말.
자, 그래서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 너무 복잡한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30년대 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1939년에 이때부터 공출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30년대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화 재배와 목양이 강요되었다. 요거 우리 남면 북양 정책 들어봤죠, 여러분?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키워라. 남면 북양 정책. 이거는 30년대 전반기부터, 왜냐면 공업 원료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려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각지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여기서 이제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거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단체들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 30년대. 4번 비료값 수리조합비 등 농민부당이 가중되었다. 왜? 산미증식 계획을 할 때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딱 맞는 건 뭐냐? 4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민족문화수호운동 가봅시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국교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백에 속하는 것이므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 뭘 강조하는 거예요? 혼, 그쵸? 혼 사상. 자,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렇게 민족 정신을 하나씩 강조했는데 혼 사상을 강조한 사람은 박은식이죠. 박은식. 자, 일단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하고, 자, 저서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저서를 한번 써볼까요?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대동고대사론, 유교구신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 양명하게 토대를 둔 대동사상을 주창하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대동고대사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유교구신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결정체로 보았다. 자, 조선심, 문일평. 자, 신민족주의를 제창하여 민족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신민족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안재홍, 뭐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안재홍 알아두시면 되고,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으며 얼 사상을 강조했다. 정인보.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역사가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저서를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7번 다음 내용과 관계된 단체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각야날 제정, 한글 잡지 간행, 한글 보급과 대중화의 기여. 자, 여기에서는 조선어 연구회 1921년. 자, 조선어 연구회는 금방 나왔던 각야날 제정, 잡지 한글 간행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조선어 학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선어 학회는 어떤 업적? 일단 표준어 제정, 그리고 맞춤법, 통일한,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다는 건 결국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은 그럼 언제 나왔을까요? 뭐 해방 뒤에 나왔겠지?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대사전 같은 거죠. 57년 네, 나오게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서 해체되죠. 자, 요거는 연도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조선어 학회 사건, 연도 물어볼 때.
그래서 1942년이구나. 연도 물어볼 때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대한제국 산하의 국어연구단체. 그거는 국문연구소. 이것도 국어단체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산하니까 국권피탈 전이겠지? 그래서 1907년에? 1908년? 나도 헷갈리네. 1907년인지 8년인지? 1907년. 네, 1907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일단 답은 2번이고요. 국문연구소 1907년 대한제국 산하의 국어연구단체로 지석영, 주시경. 네,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들이잖아요. 7년 지석영, 주시경 등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3번 조선어 학회 31년. 그 다음에 진단학회. 진단학회는 뭐 실증주의 사학이겠고 1934년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자, 278번 볼까요? 자, 다음 소설과 관련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건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가지고 가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제소, 면소도 대신 다녀주고 그러면서 글도 가르치고 소비조합도 만들어주고 뒷간 부엌 소재는 청소예요. 소재도 해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자, 농민 속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농촌 계몽운동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걸 조금 넓게 보면은 이렇게 해당되죠. 문맹퇴치운동. 자,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되는데 문자보급운동과 분화로드운동으로 나눠지고요. 1929년에서 34년 그리고 조선일보가 주도하죠. 자, 분화로드운동은 동아일보가 주도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소설이 상록수인가? 뭐 그런 소설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운동들을 얘기하는데 둘 중에서 뭐 딱히 어떤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은 그냥 요런 게 있었는데 신문사들이 언론들이 참여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 더 중요한 거 몇 년대에 주로 있었구나? 30년대 전반기죠. 자, 그러면 여기랑 관련된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자, 문맹퇴치운동 맞죠? 신간의 활동?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의열단은 더욱 아니고. 자, 리을, 분화로드 운동? 맞죠? 분노군정서? 아니죠. 이건 무장투쟁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2번. 자, 다음과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활동의 기록이니 세계사라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의 그리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요 표현만 보더라도 알죠? 누구? 우리 신채호 선생. 자, 신채호는 난가사상이라는 걸 강조했죠. 민족주의 사학에서 난가사상. 자, 그리고 저서. 자, 일단 조선 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자, 그리고 뭐 조선 상고문화사. 그런 책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사신론. 이건 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논설이긴 한데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한 논설.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 이것도 뭐 책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채호 같은 경우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론? 네, 평론집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천희당시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가 많아. 자, 그러면 1번 3.1운동 때 민족 대표한 사람이면 일제 사찰령에 반대했다. 사찰령에 반대했다는 건 사찰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죠? 한용운. 그렇죠. 한용운. 1번은 한용운 선생. 한용운. 자, 2번 독사신론을 통해서 역사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죠?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자, 4번 객관적 역사 연구를 강조하면서 진단학회를 설립한 이병도, 손진태. 실증주의 사학이죠? 이병도, 손진태. 정답은
2번. 자, 박윤식, 신채호를 비롯해서 여러 역사가들은 좀 저서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80번. 다음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특수성은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할 만큼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죠.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이라고도 하죠.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물이라는 게 이제 물질적 측면에서의 역사 연구를 말하는 거고, 물질적 측면이라는 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사관은 사회주의 역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회경제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건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에 반박을 한 거죠. 특히 정체성론을 반박. 정체성론이라는 게 너네 역사는 멈춰 있어 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했다. 반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역사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세계사적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발전하고 있지 라고 주장한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그래서 사회경제사학 백남은. 자, 그럼 1번.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여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 초등을 저술하였다. 신채호. 두 번째.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여 혼이 담겨있는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식. 자,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실증사학을 발전시켰다. 이병도, 손진태. 자,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서 체계화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려 하였다. 이게 사회경제사학의 설명이겠죠? 정답은 4번. 자, 다음과 같은 종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으뜸국민임을 재차 선언합니다. 지난 김인현의 독립만세 운동은 곧 우리 전통적인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국제정세의 순리에 병진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적인 압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자주독립 운동은 가슴 아프게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해. 제2의 3.1운동 같은 것을.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지난 김인현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했었지. 근데 안타깝게 실패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 이게 제2의 3.1운동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도교 자주호국선언이라고 그래요. 천도교에서 주장한 자주호국선언.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천도교만 알면 돼요. 이 선언 같은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천도교가 있구나. 왜냐면 천도교에서 제2의 3.1운동을 준비했었으니까.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천도교에서 그런 거 했는지.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문서 발견되고 하면서 그랬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냐? 정확한 이제 시도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지만 20년대 초쯤. 자, 그럼 1번. 경향 등의 잡지를 통해서 민중계몽에 이바지하고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항일 투쟁에 나섰다. 경향 천주교, 의민단 천주교. 요거는 천주교. 여기다 써볼까요? 천주교. 경향 의민단 천주교. 자, 두 번째. 제2의 독립선언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게 천도교. 개간사업과 저축운동, 남녀평등, 허례의식 폐지 등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생활 운동은 원불교. 만주에서 민족교육활동 및 중강단 등을 통한 무장독립전쟁을 벌였다. 중강단, 대종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볼까요? 대한 현대사회의 성립. 1번, 282번.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할 것. 자, 요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문장으로 막 길게 나오는데 그걸 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좌우 합작 7원칙이에요. 좌우 합작 7원칙. 자, 이 좌우 합작 7원칙에서 제시한 것들이고요. 좌우 합작 7원칙은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발표한 거겠죠? 자, 그럼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건 언제죠? 1946년 10월. 자, 좌우 합작 운동은 46년 7월에. 자, 그럼 우리는 하나 더. 좌우합작위원회를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여운형, 김규식.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좌우합작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건 뭐 때문이냐? 왜 좌우합작을 했냐? 남한만의 단독정보 수립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발언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거기 보시면 나중에 생기게 될 입법기구에서 요런 걸 처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한 입법기구는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회 형식의 국회 같은 입법기구예요. 이게 뭐냐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에요. 거기 말하는 입법기구 밑줄 치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1946년 12월에. 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이 지지했어? 반대했어? 지지했죠. 처음에는 지지했죠. 나중에는 지지를 철회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내내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도 만들어지게 된 게 미군정의 지지하에, 미군정의 지원 아래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볼까요? 자, 1번 남한만의 단독정보 수립에 반대하였다? 네,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이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 반대한 거니까 당연하죠. 2번 김구 김규식이 주도했다. 아니고 여운형 김규식. 그럼 김구 김규식이 주도한 건 뭐죠? 남북협상. 오케이. 남북협상이죠. 자, 미군정의 반대와 탄압 속에서 활동했다. 아니고 지지했다. 지원했다. 4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했다. 자, 만약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반대했으면 미소 공동위원회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려고 이렇겠지만 첫 번째 문장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빨리 다시 하자. 그러니까 미소 공동회에서 결정한 거를 존중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정답은 1번. 자, 283번, 282번에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83번. 다음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건국 준비 활동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독립당 1940년 충칭에서 임시정부니까 김구가 주도했겠지.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은 1942년 예난에서 화북지방. 자, 그 다음에 김두봉이 주도했어요. 사람 이름까지 써봅시다. 독립동맹 그리고 건국동맹. 건국동맹은 44년 국내 서울 여운형. 자, 한국독립당,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각 지역 그리고 주도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이 세 개의 단체가 건국준비 활동을 했는데 공통점 뭐냐? 전부 다 뭘 만들 거냐? 민주, 공화제,
정부.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을 수립하자.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정 수립을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다.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으면 한국독립당, 조선독립동맹.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한국독립당. 자,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다. 맞아요. 요게 공통점. 4번,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이다. 이 중에 사회주의 계열 단체는 조선독립동맹. 그러면 민족주의 단체는 한국독립당. 그러면 건국동맹은 좌우연합. 네, 맞아요. 좌우연합으로 만든 거죠. 아시겠죠? 민족주의, 사회주의, 좌우합작, 좌우연합. 네,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정답은 2번.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정말 잠깐만 쉬어야 우리가 다 끝낼 수 있겠죠?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